안녕하세요. 세상놀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세라는 짧은 일생을 살고 간 쇼팽을 만나보는 시간 계속됩니다. 용덕중 씨 나오셨고요. 그리고 최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피아노 하면은 쇼팽할 정도로 쇼팽은 교향곡이나 이 실내악곡보다는 이 피아노 곡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을 하게 됐나요? 네, 쇼팽이 활동할 당시에는 낭만주의 물결이 넘치던 때였어가지고요. 이미 그때 리스트라든지 베를리오즈, 브람스, 바그너 이런 음악들이 물결이 넘치던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쇼팽의 성격이 어떤 시대의 주류를 별로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것보다는 자기 독창적인 것을 상당히 원했었고, 또 쇼팽이 곡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연주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들에게 곡을 주기보다는 자기의 연주용으로 만들었던 것이 쇼팽의 어떤 독창성과 또 피아노 곡을 많이 만들게 된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의 음악이나 일생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쌍두와의 만남, 운명적인 만남, 저는 그것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펼쳐줍니까? 네, 쌍두와 쇼팽의 만남은 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인데요. 가장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쌍두와 쇼팽의 마요르카 여행입니다. 네. 오늘 마요르카에서의 두 사람의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쌍두와 쇼팽의 불화로 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쇼팽의 어떤 운명을 하는 그런 곳까지 한번 오늘 같이 가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요르카 섬으로 저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쇼팽과 쌍드는 마요르카로 떠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마요르카로 가는 뱃속에서 배가 흔들리는 가판의 물결을 보면서 만들었던 녹턴 제12번이 되는데요. 파리 살롱가에서 만난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모든 주위의 시선을 물리치고 사랑의 도피 겸 또 쇼팽의 결핵 병치조차 마요르카로 향합니다. 네. 스페인 영인 마요르카는 바르셀로나에서 남으로 13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바레알레스 섬 제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인데요. 경치와 기후가 좋아서 지중해의 진주로 불린다고 합니다. 쇼팽은 이곳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나는 지금 마요르카에 와 있다. 야자수, 사이프러스 선인장 같은 나무와 터키옥 같은 하늘, 청유리 같은 바다, 에메랄드 같은 산들 그리고 천국 같은 공기가 있다라고 쓸 정도로 아주 이 마요르카 섬에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페인 영이 이 마요르카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의 주항인 팔마에 가면 이슬람풍의 중세 왕의 궁전이든 알무다이나 궁이라든지 13세기 때 대사원 그리고 고딕 양식 건물인 벨베르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의 고색 창의함을 우리 쇼팽도 보고 참 감탄했는데 네. 이 감탄도 잠시고 이 섬에서는 쇼팽이 묵을 만한 마땅한 여인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은 집이 바람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의 집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쇼팽의 병은 비바람에 더욱더 깊어만 가고 또 쇼팽이 폐결핵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집주인은 결국 쇼팽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팔마 주도항에 있는 대성당 사원 내부를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네. 관광객들이 이 팔마가 쇼팽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스페인이 세계에 자랑하는 휴양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가 쇼팽과 쌍드가 갔을 때가 11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12월이었는데요. 날씨가 따뜻했고 아주 푸르름이 그때도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쇼팽과 쌍드는 사랑의 도피 겸 또 병치료차 이곳 마요르카에 와서 그들이 묵을 만한 마땅한 여인숙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발데모사 수도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건 발데모사는 팔마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진 곳인데요. 산 언덕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발데모사 수도원에서 쇼팽은 마요르카 섬에서 머무는 동안 빗방울 전주곡을 비롯해서 24곡의 전주곡집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언덕 위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발데모사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만들었던 전주곡 중에 빗방울 전주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쌍드가 아이를 데리고 시내에 나갔을 때 큰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끝에 이 쌍드가 왔는데 이 쇼팽도 나가 있던 상들을 걱정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고 자기 물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환상을 혼미한 환상을 그래서 쌍드가 와보니까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쇼팽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 수도원의 암실로 들어갔는데요. 이 발데모사 수도원은 15세기에 세워진 수도원인데요. 1835년에 이미 수도원은 폐쇄가 되었고 현재는 12개의 암실이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12개밖에 안 써요? 나머지 방은 어떻게 네, 돼요? 나머지 방들은 지금 텅 비어 있어가지고 아직 들어가면은 썰렁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예. 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쇼팽이 묵었다는 방이 그 기념실로 됐는데 이상하게 2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2개가 돼요? 네, 지금 여기가 2호실인데요. 예. 이곳에서 묵었다는 확실한 고증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방의 주인들이 서로 우리가 원조다, 원조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 이 두 방에 들어가면 모두 입장료를 냅니다. 먼저 저희가 2호실에 가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2호실인데요. 1921년에 이 암실을 사서 29년부터 그 쇼팽 기념실로 꾸몄다고 합니다. 저것이 바로 이 지금 사진은 쇼팽의 그 최후의 해에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예. 만년의 그 쇼팽의 사진. 그리고 저것이 바로 그 쌍드의 모습입니다. 예. 귀족 부인 같은 어떤 우아한 품위가 있는 그런 쌍드의 모습인데요. 예. 이곳에서는 현지에서 구해서 사용했다는 아까 봤던 피아노도 보이고요. 예. 쇼팽 그 말년의 사진, 쌍드 초상화, 그리고 쇼팽 그 친필의 편지, 지금 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악보, 또 쌍드가 쓴 마요르카에서의 한겨울이라는 그 육필 원고도 일부 갖다 두어서 이 방이야말로 쇼팽 기념실의 정통이다라고 그 주인은 그 주장하는 얘기를 것을 예. 네, 봤습니다. 또 하나 있잖아. 네. 그래서 저희는 또 4호실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예. 바로 복도 하나를 끼고 4호실이 또 있었는데요. 음. 그 방의 구조는 2호실하고 뭐 똑같았습니다.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예. 그러나 2호처럼 그 많은 그 유물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4호실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보이는 피아노. 저 플레이엘 피아노. 이것이 바로 그 쇼팽이 파리에 떠나왔을 때 그 유명한 플레이엘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쪽 그 팔마 마요르카로 보내왔던 피아노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마요르카의 그 통관세가 비쌌던지 예. 500프랑을 내놓으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면 왼쪽에 쇼팽, 오른쪽에 상드의 그 상드 글이 정말. 예, 예. 보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 피아노는 그 후에 이제 이 쇼팽이 팔마를 떠날 때 그쪽에는 어떤 귀족 부인에게 팔았는데 이 주인이 어찌어찌해서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데드마스크를 또 저희가 볼 수 있고 이건 무슨 그림이네요? 네, 그림. 이 4호가 우리가 원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이것이 바로 쌍드의 아들인 모리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 그 수도의 탑의 위치라든지 창문을 봤을 때 여기야말로 쇼팽이 묵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호든 4호든 쇼팽은 뭐 지금쯤 지하에서 이렇게 자기가 묵었던 방에서 논쟁이 있는 것을 알지는 턱이 없죠. 모르겠지만 알죠. 예. 어쨌든 2호였던 4호였던 이 쇼팽의 마이르크 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이곳은 그 병의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이 악화가 돼서 예.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음흠. 그 마이르카의 생활 이후 쇼팽과 쌍드는 그녀의 집 그 노왕에서 여름마다 머물면서 작곡 생활을 계속했고 헌시적인 병 간호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847년에 9년간에 걸친 쌍드와의 친교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파리의 방돔 광장인데요. 햇볕이 비치는 그런 따뜻한 곳을 찾아서 쇼팽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그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이 44m나 되는 그 청동상 위에는 그 나폴레옹이 아우스테르리치의 그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었고요. 네네. 이 코린트 양식의 건물들 중에서 12번지가 바로 쇼팽이 운명한 집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보석점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게 나폴레옹 네, 동상이군요. 이게 나폴레옹 동상입니다. 예. 한가운데. 네, 쇼팽은 그 정문 바로 위쪽인 2층에서 1849년 10월 17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로 이사 온 지 5개월 만에 그가 죽었는데요. 쇼팽이 죽은 뒤 사람들은 그 마들렌 성당에서 쇼팽의 장례를 거행했습니다. 네. 장례식은 그 쇼팽이 작곡을 했던 그 장송 행진곡의 그 행렬에 따라서 이 마들렌 성당으로 행했고요. 네. 이곳에서 그의 전주곡 4번과 5번이 연주되었고 또한 그 모차르트의 진원곡 레퀴엠이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쌍드는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쌍드는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당시 쌍드는 노왕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 이 마들렌 성당에서 장례를 마친 뒤 지금 이것은 그 성당 앞에 있는 잔다크 동상인데요. 장례를 마친 뒤 그 쇼팽의 유해는 파리에 있는 페르 라세즈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파리의 페르 라세즈 묘지인데요. 이 묘지에는 그 상대의 애인이었던 뮤제와 들르크라라고 하는 그 작가도 이쪽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가로는 드뷔시와 비제가 이 묘지에 묻혀 있는데요. 네. 이제 묘지는 참 그 작가와 예술가들의 묻혀 있는 것과는 맞네요. 대조적으로 참 조용하고 지금 말이 없다. 저쪽으로 그 에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쇼팽의 무덤입니다.
음악의 여신 뮤즈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음악의 여신 뮤즈는 그 쌍드의 딸인 솔랑제의 남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 유해위에는 1830년에 폴란드를 떠나올 때 가져왔던 그 폴란드의 흙이 뿌려졌다고 하고요. 네. 그의 심장은 유언에 따라 바르샤바에 있는 성십자가교회에 안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장은 그쪽으로 가고 그렇군요. 쇼팽의 무덤까지 저희가 봤는데 결핵 고치기 위해서 그 마요르카 섬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고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마요르카는 참 그 지중해에 있어서 아주 따뜻한 기후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 갔을 때 그 일기불손이 계속되었었고요. 또한 이 쇼팽을 마을 사람들이 많이 경원시했어요. 그래서 그 결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땅히 기거할 때를 찾지 못했고 예. 그 수도원이라는 데는 또 계속 비가 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좀 돌팔 의사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 파리의 그 인류 의사보다도 예. 3배가 넘는 왕진료를 요구했고 오. 제대로 그 병 치료를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비양심가들이군요. 보면은. 근데 쇼팽과 쌍드의 관계를 보면은 9년 동안 잘 살고 지내다가 왜 갑자기 파경으로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쇼팽과 쌍드의 관계가 사실 뭐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쇼팽은 그 자기가 그 살고 있는 한 그 자식들에게 전 자식들이죠. 네. 그 모리스와 솔랑드라고 하는 제가 아들과 딸이 있었었는데 쌍드가 그 아들만 편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쇼팽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사소한 문제로 그 아들하고 딸의 그 싸움에 이 쇼팽은 이 딸의 편을 좀 들어줬었던 예. 거죠. 그랬더니 쌍드가 그걸 못마땅해 가서 왜 내 자식이 이래가지고 네가 간여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완전한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쇼팽은 했었었는데 예. 쌍드는 그걸 원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의견 대립 때문에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 사랑하는 9년 동안 네. 쇼팽의 음악에 쌍드가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술가들의 그 예민함 그것을 네. 이제 쌍드가 충분히 이해했고 또 음악가들의 교류를 통해서 음악 평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의 그 강인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쇼팽이 그 시기에 좀 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었죠. 네. 그런데 쇼팽이 이 폴란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아버지의 고향이 프랑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보통 프랑스가 자기의 고향으로 칠 수가 있는데 어허. 유독 이 폴란드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조국으로 여겼을 때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 그 지금도 그 파리는 예술의 아주 총본산이라고 하죠. 예술의 도시인데 네. 물론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파리에는 사실 음악도 음악이지만은 뭐 건축이라든지 문학, 미술 그런 예술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충분히 갖춰졌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쇼팽이 그 낭만주의 물길의 그 휩싸이기를 원치 않았고 독창적인 피아노곡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폴란드는 또 동구권이지만은 네. 그 자기들이 나왔던 음악가에 대한 것이 계속 그 높여주고 있고 예. 파리는 뭐 그거 많고도 우리는 내세울 게 많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지 오히려 이제 폴란드 쪽에서 더 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 2회에 걸쳐서 쇼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양한 세계를 시청자 비디오로 꾸며져 있는 세상은 넓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 문학 그리고 생활 풍습 여러분들이 찍어오신 비디오 화면 저희 세상은 넓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음악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겪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세상 넓다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